거해감이 만들어진 게 등차 수열이었다면 이제는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드는 수열입니다. 자, 등비 수열이에요. 자, 등비 수열. 오케이. 자, 등비 수열 정리는 별거 없어요. 첫 번째 뭐죠? 일정한 수를 곱해가면. 곱해가면이 어딨어? 곱해가면 관련된 수열. 만들어지는 수열이라고 합시다. 만들어지는 독특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불러요. 앞에는 더하면서였는데 이젠 곱하면서야.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2, 6, 12, 미안해요. 18, 오케이, 54 이런 식으로 되는 건 대표적으로 등비수열이에요. 왜죠? 30. 앞에 거랑 뒤에 게 곱해진 수가 일정하죠? 바로 3배씩 곱해졌다라고 볼 수 있죠. 3 곱하기 마지막도 30 곱해지고 있으니까 등비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그때 맨 앞에 놓인 수를 똑같이 첫 항 A라고 부르고요. 첫 번째 A, 그 다음은 일정하게 곱해지는 수. 얘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 앞에는 공차였다면 여기는 공비라고 읽어요. 공비. 그래서 여기부터 공비, 소문자 R이라고 부릅니다. 공비는 그 레이시온가, 라티온가, 제가 영어 잘 못해요. 읽어줄 수 있습니까? B예요. 라티오예요? 뭐라고? 어디 쓴 거예요? 뭐라고? 라티오예요? 아니, 너 영어 잘하나? 저도 근데 영어에서 말한 지가 아니라서 지금 레이트로 또 다르지. 레이티오? 레이트? 레이트? 그래요? 다 맞아요. 어쨌든 앞글자 R이라고 쓴대요. 얘들아,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잘 나열되겠지 하면서 그 식을 나타내는 이 전체의 어떤 각각을 나타내는 그 항을 이제부터 사람들은 일반항 AN이라고 부르고 일반항 공식이 있다라는 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첫 번째, 얘들아 A1은 A예요. A2는요. 두 번째 놓인 수는 전 거에다가 곱하기 했을 때 다음 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A 곱하기 R, AR이라고 부를 수 있죠. 왜냐면 곱하기 한 거예요. 윗줄에다가 곱하기 R 하면 다음 수가 된다. 마찬가지로 A3는 뭐겠어? A, R의 제곱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다 또 R 곱하면은 동명끼리 곱하면 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나야 되니까 두세 번 하니까 되겠지 하면서 혹시 A에 만들 수 있을까요? 두세 번 해보니까 점프하면 n번째. 바로 뭐겠어? A, R를 쓰면서 쌤! 여기 잘 보니까 항 번호가 2일 때는 다시 한번 항의 번호가 2일 때는 지수가 1제곱이죠. 항의 번호가 3일 땐 지수의 번호는 2제곱이잖아요. 즉 일씩 차이 나는 걸 알 수 있다는 걸 몇 번 경험 삼아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자? 되겠지 하면서 외우자. 자, AN, AR에 AR에다가 n-1제곱. 그래서 AR에 n-1제곱이라고 부르고요. AR n-1제곱. 여기만 지금은 제곱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앞에는 곱해진 일정한 수, 그러니까 앞에 A는 있는 거고 공비에 n-1제곱을 붙인 결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A, R, n-1제곱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 이 수열의 일반항을 작성하시오. A에는 이 가져온 놈이다. 첫 항을 가져온다. 곱해진 수를 찾는다. 그래서 3 쓰고 n-1승 하시면 됩니다. 1제곱. 괜찮습니까? 물론 여기끼리 정리할 수 있으면 또 정리해 주시면 돼요. 지수 법칙 우리 앞에서 배웠으니까. 오케이? 정리될 수 있다면 정리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근데 얘들아, 그럼 등비수열도 그래프 관점으로 봐도 좀 괜찮을까요? 얘들아, 등비수열도 그래프 관점으로 좀 볼까? 첫 번째, 얘들아, 공비가 양수일 때도 있지만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얘들아, 첫 번째, 공비가 양수 느낌일 때 경험을 좀 가져갈게요. 그 양수들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공비가 기준인데 양일 때랑 양일 때에서 1보다 큰 양수인지 딱 1인지
1보단 작은 양수인지 세 가지 경우 좀 쪼개볼게요. 괜찮습니까? 아 물론 선생님 첫 탄은 어디 있어요? 첫 탄은 그냥 양수. 그럼 얘들아 지금 얘는 그러면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열을 그래프로 옮기면 공비가 1보다 클 때 긍정적인 수가 1보다 큰 예를 들어 2배, 3배, 4배 1보다 큰 수 배는 그때는 일반적으로 따라오게 됩니까? 따라오겠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지수함수 기억나나요? 다시 한번 지수함수 왜 중간고사 시험법 있잖아. 지수함수 그래프 알아요? 이렇게 0,1을 지나갔던 x축의 점근선을 가지는 근데 그거의 일부분이 그려질 거예요. 점으로. 선이 아니라 점이에요. 1보다 클 때는 엄청 커지겠죠? 이해되겠어요? 네. 아니면 어떤 수에다가 1보다 큰 수를 곱하고 나이러면 엄청 숫자가 결과가 커지겠죠? 원래 빨리 커집니다. 자 근데 공비가 1때 어떻게 될까? 공비가 1인 수열을 관찰하면 그래프로 보면 어떻게 될까? 공비가 1이 돼요. 1점? 1점 맞아요, 맞아요. 1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A라는 수를 유지해야 되겠죠. 이해돼요? A. R이보다 작을 때는요? 우리 최고 그 첫 번째 항은 양수 잡고 그거에 1보다 작은 곱해지면 내려왔죠. 내려가는 거 알겠는데 손가락 좀 이상하네. 너무 내려가면 안 돼요. 바로 x축에 닿을 말랑하는 이렇게 봐요. 절대로 x축보다 내려가면 안 돼요. 이해됐어요? 0.5배 또는 2분의 1배 그 당하는 건 절대값이 작아진 것 뿐이지 원점에 닿을 말랑하는 엄청 작은 거 되는 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되겠습니까? 자 근데 얘들아 공기가 양수일 때는 엄청 쉬워요. 음수일 때가 골 때리겠죠. 자 공비가 음수일 때 골 때리는 혹시 이해되니? 공비 음수면 개 골 때려요. 자 이제 공비가 음수인 것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수일 때 공비가 마일보다 더 음수일 때 엄청 음수일 때는 근데 이거 솔직히 뭐 거의 교육과정 다르지 않는데 오케이 상상만 해봅시다. 첫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을 때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최고참 첫 번째 함수는 양수로 잡았을 때요. 그나마 좀 유치하게 표현하면 팔딱팔딱 움직이겠죠. 팔딱팔딱 마치 생선 팔딱팔딱 하는 것처럼 이해되나요? 바로 팔딱팔딱 아니 왜 그 얘기가 안 되지? 근데 최고차항에서 일단 맨 앞에 첫 항은 양수 잡고요. 그 다음은 그거에 공비가 음수가 첫 번째 곱해지면은 더 이 칸수가 멀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가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또 공비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양수가 되면서 절대가 곱하면 알겠지? 그래서 여기를 보고 그래서 왔다 이렇게 많이 멀어질 거예요. 그렇습니까? 공비에 딱 많이 쓰면요. 딱 많이 쓰면 어떻게 될까? 일정한 느낌인데 팔딱팔딱. 사실 일정한 느낌인데 팔딱 아까 죽었네. 오케이? 왔다인데 1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일정하게 나오고. 이렇습니까? 오케이? 공비가 음수면서 마이너스보단 작은 음수면 그 큰 음수는 첫 항을 먼저 점으로 찍고 왔다 갔다 하긴 한데 가까워지겠지. x축이 가까워지는 왔다 갔다 이렇게 갈 거예요. 직관적으로 이해됩니까? 이해되니? 여기 알죠? 어쨌든 등비수열은 일반 형식이 AN은 AR의 100-1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일단 요 내용만으로 일단 문제 좀 몇 개 풀어볼게요. 오케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외웠다고 치자. 얘들아, 유형 14번에 60번 문제 보이니? 자, 문제는 뭐래? 공비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첫 항도 모릅니다. 그냥 4항이, 7항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뭐 하면 돼? 첫 번째 유형은 일반항 작성수 수치 대입법 2번 하면 돼요. 오케이? 얘들아, 일반항 작성 후 수치 2번 대입해보자. 첫 번째 뭐야? 기호로 적으면 A4마이고요. 기호로 적으면 A7, 16이라고 적혀있는 상황이에요. 괜찮습니까? 근데 우리는 등비수열이라는 문장이 들어있어요. 등비수열. 그럼 등비수열은 등차 수열과 다르다는 걸 머릿속에서 다르지 하면서. 자, 등비수열 생분자는 바로 뭐였죠? AN 결정할 수 있다. 자, AN은 결정된다. A, R에 N-1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두 번만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요. N에다가 4와 N에다가 4와 두 번째 번호 7을 주어 대입할게요. 그럼 4부터 대입하면 4 대입하면 AR의 3승이겠죠. AR의 3승 세제곱 그게 마이너스 2가 된다. 그 다음에 7을 대입해서 여기다 7 대입하고 붙이면 AR 6제곱이겠죠. 얘가 16이 된다. 그래서니 근데 두 번 대입하고 나서 우리 앞에서는 뭐 했었지 얘들아? 등차 수열은 AD 있으니까 가간법이나 대입법으로 풀었잖아. 가간법으로 풀었잖아 주로. 그럼 어떻게 하죠? 자, 등비 수열의 해결법이야. 여기서 더 나아가야 돼. 뭐 할까요? 양변을 나눈다. 얘들아, 등비 수열의 연립 방식은 문자 여러 개지만 하나, 둘, 푸는 방법은 양변을 나눈다래요. 또는 얘들아 이것도 괜찮아. 또는 서로 같으니까 양변에 이렇게 짝대기를 붙일게요. 분수 형태. 이렇게 왼쪽 길이 나는 거, 이렇게 오른쪽 길이 나는 걸로 분수 형태로 붙이고 붙여볼게. 그럼 왼쪽을 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수야. 분모분의 분자야. 그럼 A 약분 되죠. 아니 왼쪽의 세 개는 A 알파인데 공통분자 약분 되잖아. 기자님 오른쪽 그다음 R은 분모가 더 많죠. 그러면 R 이렇게는 세 개면은 따라서 이거 정리하면은 R 3승분의 1 될까? 죽일 거 죽이고 붙이면 이렇게. 여기는 16분의 마이는 분수꼴로 읽으면 마이너스 8분이니까 이제 약분 되니까요. 그 다음 뭐 하면 돼? 해석하면 돼. 누구였길래 세제곱을 당하면 막 8분의 1일까요? R은 마이너스 2겠죠. 그 정도 해석할 수 있잖아. 소면에 이해되니? 네. 아니 좌변끼리 나누고 우변끼리 나눠서 붙이는 거야. 분수꼴로 붙여봐요. 그럼 더 간단하게 보여요. 해결되는 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R이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은 둘 중에 한 자리에 R을 집어넣으면 A로 나옵니다. 자, 힌트 대입하자. 그러니까 A 곱하기 Y의 3승은 Y가 된다를 지키는 수는 A 몇이죠? 그래서 Y 세제곱은 마팔이죠? 그럼 마팔 A가 마이너스 2인 수를 지는 거고 약분하면 A는 4분의 1꼴이 나오죠. 괜찮나요? 오케이. 따라서 뭐 하면 돼? 일반항 완성하면 돼. 완성시키자. A 죽여. R을 죽여요. 자 그러면 4분의 1이 A가 되는 거고 R은 마이너스 2인데 지수가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이제 일반항인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A5인가요? A5니까 여기다가 5 대입하시면 잘 나와요. 따라서 A5는 4분의 1에다가 요거 집어넣은 거 아닌가? Y의 4제곱이요.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16. 정답은 4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오케이? 3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아름들도 집에서 한번 나중에 간식거리로 풀어보시고요. 자, 64번. 위에 박스 뭐라고 되어 있죠? 65번. 항과 한 길이에 관계식 놓여 있을 때야. 자, 관계라는 건 등호예요. 그냥 등호 있는 거. 근데 그럼 항이 관계가 있다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항을 작성한 뒤에 숫자 여러 번 대입하면 돼요.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모든 항이 양수인 이것도 좀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등장하는 수 항이 양수인 등비수요. AN에 대해서 A2가 12가 되고 A6가 4분의 1, A4가 되는 관계가 뭐였냐면 A5가 몇이게? 오케이. 정답. 따라서 얘들아 일단 양수가 되는 등비수열이래요. 그럼 등비수열을 일단은 작성하면
공차도 지금 공비도 모르고 소통 모르니까 그냥 A 아래 n-1로 주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준 다음에 여기다가 두 번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돼? 첫 번째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어요. AR 12가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 등장하고 이거는 좌변 고변이 세트네요. 이거는 6을 넣고 4 넣으라는 각각인 거니까 6번째를 대입하면 AR에 5제곱이 따라오고 있죠? 4분의 1 붙이면서 A4 A4는 N에다가 4 대입하는 거니까 AR의 상승이죠. 따라오니? 그 다음에 29, A식을 섞을 건데 일단 이 식은 좀 문자가 여러 개잖아? 좀 간단히 시켜놓자. 뭐 할 수 있니? 공통 문자 약분. 참고로 이거 양수니까 약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음수되는데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서로 약분해도 문자가 유지가 됩니다. 그럼 A랑 R로 최대한 나누면 왼쪽은 R의 제곱이 남겠죠. R 제곱 되셨습니까? 오른쪽은요? A 사라지고 R 세제곱 사라지니까 4분의 1. 그럼 R 제곱이 4분의 1이면 R은 몇인 거예요? 풀마 2분의 1이지만 양수만 읽으면 되겠죠.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양수만 읽으면 됩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양수라는 힌트가 있었습니다. 이해되니? 잠깐만 마이너스일 수도 있나? 안 되지. 자 그럼 방금 나온 공비를 둘 중에 한 자리에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R을 2분의 1 집어넣으면 A는 24가 나올까요? 그쵸? 따라서 A 결정했고 R 결정했어. AR. 그래서 다시 일반항으로 돌아가면 A는 AR에 n-1 붙인 거.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5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분수 나오거든요. 맞나? 16에 24 곱하면 2분의 3. 2분의 3. 좋습니다. 등비수열 필요 없어요. 등차수열과 그냥 동급으로 오히려 등비수열은 쉽지 않아요. 가감도 많아요. 616번은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언제 쓰이는가의 예시인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특정한 수를 구하고 싶을 때 특정한 어떤 희망하는 수가 있으면 그 수를 예측할 때 일반항이 도움을 준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계산을 하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읽자. 자, 문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이때 양수 등비수열. 등비수열을 말 덕분에 AR 쓸 준비. A5가 8이고요. 그 다음은 A7은 16이래요. 그때 일반항의 제곱수가 한글로 읽자. 일반항의 제곱수가 크다 500. 언제일까요? 이거는 계산해봐야 되겠죠? 일단 보입니까? 이거 일반항을 완성해보자. 보이나요? 해보자. 그러면 이때 이거 일반항을 작성하면 AR에 n-1로 줄 수 있죠. 자 그럼 두 번 대입하면 될까요? 5대입, 7대입이야. 그럼 5대입하고 7대입하면은 AR의 4승이 8된다와 AR의 6승은 16된다. 그치? 그 다음은 서로 또 나누면 되겠죠? 서로 짝대기를 붙이세요. 분수 형태로 붙이면 좌변과 우변을 합하면은 여기는 A 약분되고 R 약분되니까 분모가 남네? R 제곱 더하기 1. 그쵸? 오른쪽도 약분하면 2분의 1. 이건 해석을 해야 되겠죠? 대각선끼리 구할까요? 대각선에서 그럼 R 제곱이 2인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R 제곱이 2인수는 루트이잖아요. 물론 풀만 루트인데 공비가 양수이라는 말 때문에 플러스 루트만 가져올게요. 오케이. 그럼 이제 공비 찾았고 첫 단까지 구하면 됩니다. 그럼 A를 구하면 공비가 루트인 걸 이용해서 아까 여기 둘 중에 대입은 됩니다. 오케이. 그럼 A는 2가 나올 것 같은데요? 맞나? 아니에요. 그럼 동비랑 첫항 이제 다 구했으니까 동비랑 첫항 그럼 이제 일반항을 완성하면 A는 2에 루트 2에 n-1승이야. 그쵸? 2에 루트 2에 n-1 제곱.
자, 근데 우리는 뭐 할 거냐면 그 등장하는 수의 제곱수가 500보다 크기만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냥 대입하면 될까요? 자, 일반한 대입해보자. AN의 제곱 어떻게 됩니까? AN의 제곱은? 그냥 여기 전체 제곱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전체 제곱인데 이거 곱하기에 대해서는 지수법칙이 허락받았으니까 각각 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면 4 곱하기 알지? 이게 n-1 될까요? 루트 벗겨지니까 여기 루트 보면 순서를 바꿔서 곱하니까 이러면 루트 잘라가니까 n-1 루트 그렇지? 근데 이게 너무 이쁜 게 뭐야? 밑이 같게 만들 수 있는 지수 방정식 지수보듯이 더하면 밑이 통일한 뒤 소인수분해 해서 지수끼리 더하면 이거 2n 플러스 1로 더 관계를 쓸 수 있다. 그쵸?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거 지수법 써서 붙이면 되고 얘가 500보다 초과를 희망하니까 부도가 연결 초과가 된다. 그러면 특수를 맞추면서 며칠 뒤에 가능하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 잠깐 얘들아 이게 친척은 잘 외웠죠? 2는 10제곱까지 외우는 거 추천드립니다. 1024 2에 땡땡 있을 때 512가 아마 있을 텐데 9제곱일 때 510이 아닌가 그치? 다시 2의 친척들은 다 외우면 좋잖아요.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뭐 10개까지 외우는 게 추천이잖아요. 아니면 대입하세요 이잖아. 그래서 그러면 최초로 500을 넣을 때가 언제? 최초로 500을 넣을 때를 근데 이게 9가 되기 위해선 8만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8을 집어넣을 때 최소로 낼 수 있다. 이해됐니? 소민아 이해되니? 네. 등비수 할만하지? 좋아요. 근데 등차수와 등비수는 꼴이 비슷해요. 꼴. 형태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 의견 수치본 주제가 친숙하지 않나요? 얘들아, 의견 수치본의 친숙한 주제 뭐야? 바로 등차수 했던 거 등비수열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바로 뭐죠? 두 수가 고정되어 있는데 사이에 집어넣은 수가 등비수열을 유지, 보장 시키려면 몇 개였을까? 또는 몇일까? 뭐 그런 거거든요. 7 쉼표 A 쉼표 B 쉼표 C 쉼표 110이야. 근데 이게 뭐래? 7과 112 사이에 3개를 넣어서 등비수열 되게 합니다. 이 전체 묶음이 등비수열입니다. 그럼 등비수열이 맞다면 A, B가 몇일까?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될까? 선생님 저는 일반항 만들고 싶은데요. 너무 일반항에 또 중독되시면 문제의 본질이 안 보여요. 어떤 기초적인 원리. 오케이? 자, 등비수열이 뭡시다. 첫 번째. 등비수열이 맞다면 각각 넘어갈 때마다 곱해진 수를 화살표로 적으면 R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넘어갈 때마다 R배가 된 거야. 얘도 유지하면서 R배. 그러면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R로 화살표 연결할 수 있죠. 괜찮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서 끝으로 점프하면 몇 배 됐나요? 저는 7이 112가 되기 위한 배수야. 곱하는 수. 나눠서 해보시면 돼요. 몇 배 됐죠? 2, 1, 10, 16배? 이해 되나요? 111이 7과 엄청 16번 들어가요. 그러면 처음과 끝을 바라봤을 때 16배가 되었으니까 검산을 하면 검산해보자. 그게 검사하면은 그러면 R 곱하기 R 곱하기 R 총 몇 번 누적이 됐어? R의 4제곱배가 된 거잖아? 이해되니? 각각으로 봤을 땐 R배가 4번이야. 그니까 4제곱.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넘어가면 16배 됐으니까 서로 같은 주인지를 검토하면은 한 문자짜리예요. 문자 한 개짜리. 괜찮습니까? 말은 몇 나와요? 뿔마 가능성 있어? 이에요. 그쵸? 근데 R은 풀마인데 문제에서 양수의 이mit이라는 말이 이런 게 다 쓰이는 거거든요. 양수란 말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떼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다음 맞으면 뭐 해주시면 돼? 검토하면 돼요. 그럼 공비를 2라고 적고 다시 그림으로 올라가면 뭐 일정한 수가 이겼나 보다 하면서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두배씩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A는 14, 그거의 2배, 28, 그거의 또 2배, 56, 실제 116 나오죠. 그래서
A, B, C 차례대로 다 구했고 더하기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분비수는 합분식이 나중에 공식한테 더하면 돼요. 42에다 56 올리는 거니까 98? 98. 오케이? 잘 따르고 있네요 여러분들. 좋아요. 자, 18번 위에 박스에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비슷한 거 봤었는데 등비 중항이에요. 등차 중항도 있었는데 우리 등비 중항도 있습니다. 근데 등비 중항은 무엇을 알려주는 사실일까? 바로 등비 수열이 정말로 맞다면 그 수열이 등비 수열이 맞다면 반드시 인접한 세수를 뽑아왔을 때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 끝의 곱과 같아야 돼요. 다시 가운데의 제곱이 가의 제곱이에요. 가운데의 제곱이 양 끝의 곱과 같음이 보장이 된다는 게 등비 중앙의 세계예요. 증명은 안 해. 그냥 돼요. 자, 가운데의 제곱이 양 끝의 곱이에요. 예를 들어 A, B, C 점점점이고 등비 수열이 맞다면 등비 수열은 모든 근접한, 인접한 세 개의 수를 바라봤을 때 가운데의 제곱수 B 제곱이 양 끝의 곱과 더하기 아니라 곱하기야. 곱하기와 일정하다라는 게 등비 중앙이라고 알려진 성질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예시를 들어보세요. 이 발 4배한 거예요. 62 점점점은 가운데 제곱은 64인데 곱하면 똑같은 거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가운데 제곱은 양 끝의 곱과 무조건 같다라는 거예요. 같지 않으면 등비 수열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같은 게 아니면 등비 수열이 애초에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74번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문자 3마리가 등비 수열 이루는 어떤 수예요? 어떤 수일 때 x를 나타내시오. 이렇습니까? 그럼 뭐 하면 돼? 등비 수열인지 판단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등비 중앙이. 오케이? 물론 일정한 수로 나눠지는지 확인하는 건 눈에 보일 때 하는 거고 문자면은 그냥 가상의 계산해야 돼. 따라서 지금은 x-1, x 플러스 2 쉼표 3x 등비 수열 이유기로 쓰이잖아. 등비 수열 이룬다. x를 찾아라. 그럼 뭐 하면 될까요? 등비 중앙을 사용합니다. 등비 중앙 공식이에요. 잠깐만요. 아니다, 나중에. 자, 등비 중앙이 바로 등비 수열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가운데를 찾고 제곱하래요. 가운데를 제곱. 같다요. 양 끝에 곱이요. 곱하기 붙이면 이렇게 될까요? 그 다음 이거 전개하면 돼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뒤에서부터 부르네. 3x제곱 빼기 2x 한쪽으로 몰빵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면 자, 마이너스 2x제곱 7x 4는 0 마이너스가 건방진데 어떡해요. 빼자 2x제곱 빼기 7x 빼기 4는 0 이거 대각성식 될 거지 않나요? 심상치 않죠. 되겠죠. 그래서 2는 2 4 이쪽이 주면은 8이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x가 두 쌍 나오네.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4 그치? 근데 또 양수라는 말 때문에 그 양수가 앞에 써있어요. 세 양수니까 양수라서 하나하나씩 감춰두면은 4를 넣을 때가 되겠죠? 이 마이너스 넣으면 망가져요. 좋습니다. 등비 중앙은 등비 수열인지 확인할 때 쓰는 공식이다. 확인용이에요. 검산이죠, 검산. 뭐 그렇고 아래 문제, 옆 문제는 다 한번 집에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토요일날까지 기만. 저희 오늘 목표는 등비 수열 합성식 전까지라서 딱 두 유형 남았습니다. 두 유형이요. 자 이제 115쪽에 유형 19, 유형 20번. 20번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잘 못해보자. 유형 19. 얘들아, 우리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다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문자로 잡을 때 뭐 하자였지?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다시 등차가 되는 문자 설정. 이루는 세수. 이 말투가 적혀 있으면 반사적으로 가운데를 A라고 잡고 빼기 D 플러스 D 한다는 게 전 수업에서 했던 거예요. 이런 공식이 있었죠.
근데 얘들아 등차 수열은 가운데를 잡고 빼기 d 플러스 d로 설정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돼.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뭘까요? 이 차이점 안 해요. 이루고 있는 적당한 세수. 적당한 세수는 그냥 앞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쉬운데요. 등비 수열은 그냥 앞에서부터 A라고 잡고 일정의 진수를 R로 잡으면 AR 또 R배.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등비 수열 이분 세수는 뭐가 다예요? 앞에서부터 A로 문자 설정한 뒤 다른 문자 R도 곱해가면서 차례대로 작성하시면 등비 수열이 자동으로 돼요. 이해됐나요? 등차 수열과 다른 느낌이죠. 가운데가 왜 없어? 같은 말이랑 가운데서 R 나는 거 알고 가운데는. 오케이. 내수는요? 거의 안 나와요. 세수만 나옵니다. 얘들아 일단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고 얘들아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등비 수열 이루고 있는 세수의 합치는 결과가 14이고요. 곱한 결과가 27이래. 그때 세 숫자 중에서 가장 큰 놈을 찾아라. 그럼 등비 수열 이루는 세수는 그냥 보자마자 뭐 하면 돼? 몇인지 모르니까 문자로 주는 거예요. 오케이? 등비 수열의 세수 A 쉼표 AR 쉼표 AR 제곱으로 일단 작성하는 겁니다. 이렇습니까?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를 두 개 한번 잡보자. 관계 두 개. 첫 번째 뭐야? 그들의 총합. 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되겠죠.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은 13. 그리고 곱은 27이에요. 그치? 근데 이거 세수를 바라보면서 곱셈으로 붙이면 동료한끼리 곱하고 동료 곱하면 같은 문자끼리. 그럼 이거 아마 보셔야겠지만 곱하면은 각각 세제곱 될 거예요. 각각 세제곱 되면 뭐예요? A니까 A 세제곱 이렇게 R은 지수가 더해주니까 3개. 그래서 이게 그냥 곱하기 하면 이거예요. 세제곱. 근데 그게 문제에서 27이라고 썼죠. 그래서 일단 두 개의 관계가 보입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둘 중에 풀기 쉬운 걸 하나 찾아. 얘보다 얘가 더 쉽죠? 다시 얘보다 얘가 쉬운 편이죠? 지수 법칙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왼쪽은 AR로 전체 묶으면 세제곱이 내보내지고 27인 거죠. 근데 세제곱당 27인 거는 밑에 동수는 알 수 있어요. AR은 3에 가요. 괜찮나요? 이사님 세제곱이 뗀 거예요. 허수 같은 건 따지지 맙시다. 네, 보이는 숫자. 그럼 AR이 3인 걸 알아낼 수 있고 그걸 뭐 하면 돼? 그 얻어진 사실을 밑줄에 영향을 주면 돼. 얘들아 밑줄에 영향을 줄 건데 여기다가 근데 얘들아 AR은 모일 때마다 3이야. 그러면 지금 등장한 것들 중에서 얘를 그냥 냅두면 돼요. 여기랑 여기가 간단해질 수 있죠? 간단해질 수 있지 수면아? 네. 얘가 3인데 얘가 딱 AR이야. 얘는 그냥 3이에요. 3 취급하는 거야. 숫자 취급. 근데 얘들아 간단히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돼? 3R? 3A야 3R이야. 진짜 잘해. 3R이죠? 왠지 알아요? 아르르예요. 아르르. 여기까지 묶으면은 3인 거니까 R로 지수 없이 쪽이랑 붙이면 3R이죠? 얘는 3R. 그럼 남아있는 식을 좀 간결히 거두면 A 더하기 3 더하기 3R이 13이 된다라는 관계로 볼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상수 반대편을 넘기면 문자 2개짜리에 관계식 하나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A랑 R자리 1, 2, 3도 대입하지 마세요. 1, 2, 3도 대입하는 거는 야매죠. 근데 보이긴 하는데 아닌가? 딱 봐도 3일 아닙니까? 자, 이제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해보자. 연립.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문자 2개짜리의 연립 방정식은 고1 때 배웠어. 바로 한 문자로 최대한 통일이야. 얘는 줄일 수가 없어요. 곱하기니까. 얘는 줄일 수 있어요. 더하기니까. 그래서 뭐 하면 돼? 한 문자로 통일하기 위해서 문자의 개수가 1인 걸로 문자의 개수가 1인 걸 좌표해주자. 얘가 이쁜 편이고 얘가 더러운 편이에요. 넘기세요. 그럼 A는 10-3R 이렇습니까? 이항한 다음에 한 문자로 소거할 거예요. 이걸로 여기다가 이제 대입법을 쓰면은 문자 R만 남겠네요. 따라서 A 자리에 10-3R을 대입하면 10-3R에 괄호 열고 R배 했더니 3이 된다는 대입법이에요.
그럼 이거 전개 정리하면은 10R-3R 제곱이 3일 돼. 짜증나. 자, 2항에서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이죠. 오케이. 그럼 인수분해가 될까요? 잘 됩니다. 3일은 3, 1, 여기 1, 3. 맞아. 됐습니까? 그럼 R의 가능성은 두 개인가 본데? 3분의 1이거나 3이거나. 됐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거는 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풀면 되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얘들아 일단은 좀 정직하게 큰 걸로 해보자. R이 3이걸로. 그럼 R이 3이라고 치면은 그때 얻어지는 A는 몇이야? 다시 여기 들어가면 여기다 얘기해요. 둘중에 한 자리에 R은 3대입하면 A가 1 나오자. 그럼 이때는 A가 1로 결정이 되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최초에 이거라고 두 자에 각각이 세수야. 근데 A를 1로 잡고 R을 3으로 잡으면 그냥 이렇게 보니까 1 나오고 1, 3은 3이고 1, 3, 3이니까 9점. 1, 3과 나오니 가장 큰 수는 9라고 주장하면 돼요. 괜찮습니까? 근데 반대로 3분의 1은 어떻게 될까? 근데 3분의 1이 다음 똑같아요. 왜냐면 3분의 1이라고 치면은 A 값을 구하면 이번에 A가 되거든요. 다시 아니지. 이때 A가 9 나오면 A가 9가 나오니까 이때도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보면은 이번에는 9 나오고 3 나오고 1 나올 차례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장 큰 수만 읽으면 이쪽도 9죠. 9, 9.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그냥 답으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만 이겨줘. 우리 양수인 걸로 하는 게 좋겠죠. 하나. 양수면서 했다 큰 거. 오케이. 자, 옆에 필수 문제 이제 220번에 만들어지는 저 문제는 꽤 어렵습니다. 얘들아, 이거 활용 문제라고 부르는 활용 문제는 공식이 없어. 그냥 너희가 문제를 읽고 상황에 맞는 규칙을 만든 뒤 구하고자 하는 수를 대입하면 돼요. 구하고자 하는 수를 찾고 대입하세요. 일단 문제 보니까 얘들아 더 그림 잘 보이죠?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대. 근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한데? 1회에 시행을 하면 각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모르겠다. 2회 시행에서는 1회 시행 후 남은 3개의 작은 정삼각형에서 같은 방법으로 정삼각형을 모려낸다. 모려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행을 계속 할 때 15번의 시행 후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 이런 문제는 그냥 국어 시간이거든요. 수학고등 국어예요. 이거 갈 거야, 얘들아? 얘들아 1회 할 때부터 규칙을 잘 이해해야 돼. 다시 한번. 얘들아 원래 삼각형은 그냥 정삼각형이야. 색종이. 근데 1회식에서 뭐 한대? 다시 1회식을 했을 때 뭐 한대요? 각각의 중심점, 변의 중점이야. 변의 중점을 찍고 부드럽게 연결한 다음에 얘들아 가위로 잘라서 오려낸 다음에 여기를 버린다는 소리야. 얘는 버림이야. 얘가 남겠죠. 남을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되니? 소개나? 네. 그럼 내가 너희가 이해해줄게.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걸 비급 쳐줄게. 여기가 남은 부분이야. 버린 부분은 그렇지 않을지. 그 다음 뭐 하겠대? 2회차에서 뭐 하겠대요? 2회에선 이거는 프랙탈이라고 부르는 수학적 용어가 있어요. 부분 안에 또 부분이 들어가요. 전체와 부분이 비슷한 걸로 볼 수 있으면 프랙탈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 다음 뭐 한대? 2회차에서는 여기서 남아있는 삼각형 여러 개한테 또 변의 중점을 찍어. 변의 중점. 그리고 가위로 잘라. 가운데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다음 그림은? 남아있는 부분에서 각 변의 중점을 찍어. 트라이앵글이요. 중점들을 연결한 거예요. 그러면 가위를 잘라서
다 버리면은 남아있는 부분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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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알겠지 얘들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남기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3회차는 뭐겠어? 색칠된 부분에서 남아있네. 심심한데? 잘라볼까? 하면서 자르는 거예요. 가만히 잘라. 그럼 또 구멍이 생기겠죠, 구멍. 구멍 뚫린다라고 표현이 괜찮을까? 그래서 구멍이 뚫리는데 15회차 후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상상을 해봐라. 진짜 어렵죠. 규칙 보이나요? 빨강이, 또 빨강이 풀어든 거. 잘라서 더해서 남은 거는 이제 여기가 색칠된 넓이. 그러니까 이것도 또 반으로 쪼개서 3회차, 4회차, 5회차 계속 하다 보면 15회에서 남아있는 색종이 넓이를 색칠해봐. 계산해봐, 넓이. 첫 번째, 처음 일인 6이었었나요? 자, 이런 문제는 그냥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재보자. 되겠지 하면서 넓이를 재보자. 얘들아, 지금 1단계에서 있는 그림의 넓이를 한번 재봅시다. 넓이 재워볼게요. 얘들아, 이거 일단, 이것도 정말 그런 거 아니겠죠? 얘들아, 만약에 자르지 않았다면 전체 넓이는 몇이에요? 이건 오랜만에 할 수 있는 게 삼각형의 넓이 공식. 너희 사각형제 활용 배웠잖아. 넓이 공식 뭐였어, 승민아? 1의 실점, 1의 실점, 그치? 자,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를 찾고 곱한 다음에 사인 B인각이에요. 2분의 1 AB 사인 B인각. 그럼 일단 원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두 변의 길이를 곱하고 6 사인 B인각이 60도잖아. 사인 60도. 됐습니까? 삼각형 넓이 공식 쓰면은 2분의 6도 3이고 약분 하면 9도 3 맞네. 그럼 1단계 만약 안 잘랐다고 치면 처음 단계는 넓이가 9도 3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그런 다음에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는 넓이를 독립적으로 세지 말고 종속적으로 여기를 이용해서 한번 얘를 표현해봐. 넓이를 어떻게 되겠어? 다시 이 빨강이를 넓이화하면 어떻게 되니? 처음 이 넓이에서 이게 도형의 센스 혹시 4분의 3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4개 중에 하나 버리고 보니까 4분의 1 사라진 거면 4분의 3이 남겠지. 1로 취급했을 때 4분의 1이 사라진 거니까 4개 중에 한 조각이 사라진 거니까 4분의 3배가 되겠지. 물론 필요하면 곱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얘들아, 다음 단계는 보자. 얘들아, 이번엔 얘를 1 정도 봤을 때, 요 삐죽 튀어나간 넓이를 1 정도로 잡았을 때, 다음 넓이 어떻게 되겠어? 또 4분의 3배가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나? 4분의 3배? 사분의 3배 맞죠? 자, 여러분들은 너무 크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자, 마음을 여세요. 근데 어차피 지금은 이렇게 찌꺼기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간 부분들의 넓이를 지금 전체 1로 봤을 때 어차피 이 도형의 밑줄이 아닌가? 그렇게 안 보이나? 아니, 봐봐요. 여기가 여기 부분으로 이렇게 축소된 것처럼 본다면 4분의 1 조각은 맞죠?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얘들아 단계별로 해보자. 일단 4분의 1배는 맞죠? 여기만 봤을 때 하나 둘 셋 4분의 1배 축소된 거니까 넓이는 4분의 1배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세 번 반복이죠. 한 계단으로 보세요. 한 계단. 물론 이거 묶음이 한 계단인데 이 묶음이 4분의 1을 여기 왼쪽 대표로 봤을 때 정확히 축소됐잖아요. 물론 여기 가운데 버리면서 유지됐으니까 4분의 1 맞잖아. 근데 그거에 3번 나가다가는 반복 복사 붙여놓기니까 4분의 1의 3배 3도 맞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런 식으로 또 이 넓이를 측정한 다음에 다음 단계도 엄청 지저분하게 생겼겠지만
또 4분의 1 되고 3번 반복되어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어서 결국 뭐 할 수 있냐면 일정의 지겠지 하면서 일정한 곱한수가 보일 겁니다. 따라서 뭐가 돼? 자, 일반화를 작성해 볼까? 자, AN 얘가 1단계 그림이고 얘가 2단계 그림이다. 그치? 1이 시행하는 거니까. 근데 아까 처음에 그 넓이 구했던 거에다가 3에서 곱하면은 약분 최대시키면 요거 4분의 20루트 3이야. 이거 곱하기 하니까. 그치? 그럼 초항 첫 번째 항을 이걸로 잡고 공비를 3의 3으로 잡는 수열로 볼 수 있으니까 넓이를 세우면 AR에 AR 맨날 쓰죠. A R 지금 R이 3이에요. 맨날 1 제곱하면은 넓이들의 관계가 나오는 거. 다음 거 다음 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돼? 15번째를 구하라는 게 이 사람의 질문인가요? 그럼 15를 대입합시다. 여기다가 15를 대입하면 4분의 27 루트 3 4분의 3에 15 빼기 1 14제곱. 이거 계산 안 해도 됩니다. 냅두면 돼. 물론 정리는 좀 해줍시다. 오케이? 정리만 좀 해주자. 근데 이거 어차피 지수법칙을 쓰면은 각각의 지수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4분의 27 루트 3 곱하기 4의 14제곱분의 맞아 이거? 이게 지수구나 문제가. 그다음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강조할 수 있죠? 그럼 4의 15제곱분의 그냥 4, 14개니까 붙이면 15개죠. 분자끼리는 분자끼리 곱하기 이거 3의 세제곱이잖아요. 27은 3의 세제곱. 근데 이거 곱하면은 더하기 3이니까 17개. 그치? 그래서 이 루트까지도 정리할 수 있잖아. 넘어가자. 잠깐만요. 너무 이상한 거. 제가 실수했나요? 잠깐만요. 성현아 갑자기 열어. 예스터 이거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렇게 계산하는 손이 아니겠죠? 더 간단히 하는 거. 이상하긴 한데요. 어떻게 써 있어요? 82번이요. 네. 똑같은 말일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9루트 3꼴로 기준을 적었네? 9루트 3에 4분의 3에 15제곱. 같은 말이거든요, 이거. 이거는 그냥 표기하는 방법도 여기라서 이렇게 쓰든 그냥 이렇게 쓰든 간에 이해되나요? 똑같은 말이에요. 82번 정답지만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의 중요했던 건 뭐다? 규칙성 찾기는 맞아요. 근데 여기 그림 같은 경우는 이런 설명을 읽고 되겠지 하면서 한 땀 한 땀씩 넓이를 재어보면서 하면 되는데 너무 많다 싶을 때는 너무 많잖아. 그때는 그냥 두세 번 하고 되겠지 하면 되는 거고 도형에 대한 직관적인 게 들어가요. 직관적인 느낌. 이거는 증명 없이 쓰겠죠. 왜냐면 이렇게 되고 4분의 1 묶음으로 넓이가 줄어든 거라서 얘가 여기로 들어갔다 볼 수 있고 그걸 3배 3배 해서 줄이고 3배 줄이고 3배씩 하고 있는 거니까 될 겁니다. 오케이?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거 이거 고민해보세요. 83번과 84번도 미리 말씀드리면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건데 고민 좀 해보세요. 오케이? 몇 번 나열하고 규칙성 찾으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115쪽까지 116쪽에 한 개 문제 좀 더 있긴 한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요일까지 여러분들 일단 수요일 최대한 마무리할 거라서 등비수열의 합전까지 등차 세력 공부는 시험 배웠고 물론 못했고 등비수열의 기본이 되었으니까 고민하고 수요일날 바로 시험 공부. 오케이? 수요일날 테스트 볼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테스트 있을 예정이니까 오늘 많이 빠졌어가지고 테스트 안 받는데